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갑작스럽게 금융감독원에서 이 내용을 공개했다. 아니면 일부러 흘렸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MBC가 특별하게 취재 역량을 발휘해서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접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익제보 분야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정말로 알 권리를 그대로 우리가 확인시켜주는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세력과 관련된 이 내용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감독원에서 사전에 알고 있던 거를 1년 정도 묵혔다가 터뜨린 것이냐,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금융감독원이 참 엄청나게 빠르다. 예. 빠르긴 너무 빠르죠. 좋은 의미로 빠르다는 것보다는 그렇죠. 숨기고 있다가 결국 지금은 실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드리면, 이 사건은 202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3년도에 5월 달에 그 갑자기 삼부토건의 주가가 한 1,0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5월부터 한 7월까지 5,500원까지 5배 이상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는데 어떤 호재 때문에 갑자기 떴느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한다. 네. 라는 이제 뉴스가 뜨면서 이렇게 뜬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나가지고서야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그 오너 일가가 10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라고 나온 것인데, 지금 이런 조짐이라든가 정황은 이미 작년에 많이 밝혀진 바가 있죠. 물론 제가 들어 있었던 멋진 해변방, 거기에서도 23년 5월 14일이죠. 그때 이제 이종호 대표가 그 방에서 삼부 체크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틀 뒤에 우크라이나 그 영부인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이 한국을 방문해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뭐 그 다음 날인가에 저희 그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2달 뒤엔 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까지 우크라이나에 방문하기까지 하죠. 그랬었던 건데, 이게 처음 드러났던 것은 작년 여름쯤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창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뒤로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발표라든가 뭐 어떤 징후가 나타난 거 없이 지금까지 계속 잠잠하다가 이번에 이 금감원에서 삼부토건 100억 차익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나왔는가? 저는 그래서 참 금감원이 빠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결국 빠르다. 숨기고 있다가 지금 더 이상 이제 와서 이제 숨기고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드러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의심을 해도 됩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복현 원장은 친윤이기 때문에 친윤 중에 친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흘려버렸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뭐 반반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전자.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숨겨오다가 이번에 이제 단독 보도가 나가게 된 거는 뭔가 어떤 의도가 있다. 의도된 유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의도라고 우리가 의혹 제기를 하면 그 의도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복현 원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걸 계속 알고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게 터졌을 때부터 보통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을 하면 금감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금감원에서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사를 들어갈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복현 원장은 작년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럼 작년에는 이걸 발설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다가 이번에 드러난 것인데, 이복현 원장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는 윤석열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이걸 의도적으로 유출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검사 출신이시니까 말씀 계속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복현 원장이 한 게 아니고 이복현 원장 등 금감원 수뇌부에서는 이걸 계속 막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금감원의 내부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걸 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검사 선배지 않습니까? 이복현 지금 이제 원장은
예. 근데 이분과 이 사람과 지금 윤석열 간의 관계의 특수성 이런 걸로 봤을 때 흘렸을 가능성이 없다는 쪽도 있고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는 본인이 이걸 다 인정을 하고 그렇죠. 또, 그래서 예. 예,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이걸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 갖고 이게 유출됐다 하더라도 기왕 유출된 거 그다음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수습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기왕 유출된 거 이제 나도 손절하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 봐라 오너 일가들이 100억대 차익을 얻었다는 거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워딩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는 거는 뭐 이제 자기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되고 있었고 뭐 이런 혐의가 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밝힌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윤석열과 거리를 두겠다라는 신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원터 원자한테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제 실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걸 인정했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오너 일가가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00억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 200억이 넘는다라는 것도 지금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오너 일가가 이것을 주가 조작으로 해먹었다라고 하면 뭐 그건 약간 나쁜 놈이구나 범죄자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오너 일가가 아니라 그 위에 누군가 있을 것이라고 의혹 제기를 하고 그 길을 김건희로 우리가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혹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오너 일가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네. 사실 진짜 오너인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러냐면 삼부토건 지분 관계나 이 지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처음에는 1대, 2대, 3대가 있는데 처음에는 조남욱 회장, 예. 창업자라고 하던데요. 이분이 있고 이분이 나가면서 조성욱 회장이 들어옵니다. 예. 조성욱 이번에 그 100억대 차익을 얻었다는 건 이 조성욱 회장 일가랑 관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팔고 DYD라는 그 그룹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 DYD는 사실상 조성욱 회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쪽 아니냐라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조성욱 회장이 100억 원대 차익을 얻은 건 맞지만 표면상으로 조성욱 회장이 몸통이냐? 네.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조차 차명일 수도 있다.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몇 % 보세요? 저는 조성욱 회장이 완전히 아닌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공범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범 중에 한 명이다. 이러면 결국 조성욱 회장이 세세 차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군가 나눠 가져야 할 대상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김건희를 우리가 의혹의 대상에 올려놓을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나오는가 네. 하는 거 이제 역시 이종호 대표 때문이죠. 네. 예. 일단 이종호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결국 이 삼부 토건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23년 5월 14일 이종호 대표가 3부 체크하고라는 말을 단톡방에 올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종호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김건희 여사의 일종의 어떤 계좌 관리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김건희 여사나 이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쩐주들의 돈을 관리하는 관리인급, 관리자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가 3부 체크하고로 시작돼서 주가가 팍 뜨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종호 대표는 적어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3부가 들어간다 뭐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었다. 혹은 이거를 흘린 몸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종호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게 이미 많이 여러 정황을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삼부토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관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종호 대표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과거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삼부토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윤석열의 오랜 스폰서가 삼부토건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종호 대표가 해온 말 중에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자기들이 결혼시켜줬다라는 증언도 있었죠. 말을 하거든요. 그럼 누가 우리라고 합니다. 자기가 결혼시켜준 게 아니라 우리. 거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고 보면 삼부토건 일가 그리고 저희 강원도 쪽에 뭐 무슨 황 사장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스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종호 대표가 다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카르텔입니다. 일종의. 그렇게 움직이는 거 한 몸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부토건에는 김 여사가 뭐
직간접적으로든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려면 제일 빠른 방법은 특검이나 이런 겁니까? 가장 빠른 거는 특검이겠죠. 가장 확실하고 공정하고 신속하니까요. 신속한 예. 거는 되고 예. 이제 이거는 상설 특검으로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상설 이거는 특검으로라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부분이고. 예, 확실히. 자, 이종호와 관련해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종호 오랫동안 만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완전 지금 오래, 예. 너무 잘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죠. 이제 그 작년에 당시에는, 예. 제보하기 전까지는 예. 자, 그러면은 실제로 계좌 관리를 했다면 그 돈의 전주는 김건희일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죠, 뭐 사실상.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종호가 관리하는 돈이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을 가능성도 우리가 의혹 제기 정도는 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이종호가 혹시 불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세가 결정이 났습니다. 예. 윤석열 파면이 되고 김건희 사부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종호 블랙펄 대표를 잘 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본인이 그냥 실토하고 죄 지은 거 달게 받는 대신 나는 그냥 종범도 아니고 오히려 행동범이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좀 낮다고 생각을 낮다고 해요. 한다. 그러면 정말- 혼자 다 덮어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예. 물론 그 당시에는 윤석열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때였죠. 예. 그런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재판을 했기 때문에 뭐 이종호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사실대로 실토한다거나 불 가망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종호 대표 같은 경우엔 자기를 스스로 표현하기를 자본시장에서 뭐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 많은 전주들의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걸 주가 조작을 해갖고 돈을 불려주고 그 어떤 일종의 업계의 신용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종호 대표가 쉽사리 이거를 뭐 소위 말하는 다 술술 부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물론 자, 저도 해병대 선배로서 네. 이제는 좀 그분 공익 신고를 하고 자수해갖고 광명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법률가치니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종호가 그러면 본인이 다 했다. 주범이다. 주포다. 그래서 내가 시스 차익도 내가 다 먹었다. 라고 할 경우에 예, 이게 지금 범죄 사실만 나열하더라도 형을 받으면 예. 20년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냥 언뜻 듭니다. 실제로 수백억 원의 차익을 얻은 주가 조작이다라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라임 우리 이제 전례도 있고요. 라임 예, 사건이라든가 막 이런 거에서 지금 20몇 년, 30년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예. 삼부토건이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권력까지 동원. 권력까지 동원을 했다. 주가 조작 사건이죠. 예, 20년 이상 그것도 가능성이 또 다른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돈이 본인 돈이었다면 뭐 감당하고 감옥살이 하면 되는데 남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자기가 다 덮어쓰고 가느냐 마느냐 이게 정리적 차원에서 신용 차원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도 궁지에 몰리면은 이거를 다 윗선을 풀고 네. 본인도 빠져나갈 궁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일단 이종호 대표는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긴 빠져나갈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있다. 권력이 없는데 이제는. 네. 근데 이제 너무 늦게 밝혀졌잖아요. 예, 예. 2년 전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통화 내역 없어요. 계좌 내역 정도만 있고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도 아마 관련된 증거나 핸드폰이나 막 이런 걸 다 없애놨을 거니까 네. 나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나 무혐의 도전해볼란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수 혹시 있죠. 이종호 대표가 어디 있는지는 추정은 저- 하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있긴 있습니다. 국내에는 있습니다. 국내에는 있는 게 국내에는 맞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김규 변호사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이종호 대표가 본다면 지금 이 정도 갔으면 그냥 공익 제보하자. 이것을 밝혀내는데 수없이 많은 시간, 인력 이 낭비되는 것보다는 공익 제보를 통해서 자수하여 광명 찾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줌으로써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이렇게 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일반인의 생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종호 대표도 그렇게 하기를 좀 바라지만, 네. 근데 이종호 대표는 너무 그 어둠의 그런 세계에 오래 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 방식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버틸 수 있을지. 제가 최근에 맹태균 대표를 보면서요. 공익제보를 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본인이 실제로 국민들 앞에서 엄청난 이제 그 폭탄을 들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전국을 주도했지만 결국에는 공익제보도 안 되고 그러나 실체적 진실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본인도 지금 이제 끼어들어서 판을 흔드는 역할 외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맹태균에게 관심을 가지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진작에 공익제보 하지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맹태균은 보통 사람입니까? 본인이 지금도 대한민국 판을 흔든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흔들 수가 있습니까? 이미 다 끝난 판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류들은 끝까지 이런 걸 포기를 못해요. 예. 솔직하게 내가 다 불구 간다라는 거는 최후의 선택지인데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종호 외에도 이종호와 함께했던 이제 일종의 그룹이 있습니까? 이종호는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도이치모터스의 그 권 회장. 예. 권도수 회장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삼부토건, 뭐 저기 강원도의 그 사장, 황 사장 등등 이런 사람들을 항상 얘기를 해 왔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하고 저는 같이 움직이는 거다. 예. 이게 일종의 하나의 그룹 패밀리거든요. 예. 본인 스스로도 뭐 이제 블랙펄 패밀리, 그 BP 패밀리라고 네. 검찰 수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패밀리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한 팀으로 움직이고 그 팀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0년, 15년은 넘은 이번에 완전히 발본색원이 돼서 그냥 초토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직감은 좀 듭니다. 수사가 제대로만 된다면요. 예. 그렇지만은 하려면은 작년에 아니면은 아예 재작년 23년에 삼부토건 5배로 뛸 때 예. 이상거래 탐지됐을 때 바로 했었어야죠. 근데 뭐 지금 그때는 2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이미 뭐 한패가 돼서 다 보호를 해줬던 네, 것이고. 근데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증거가 없어졌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들이 지금 전부 다 발뺌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수사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만만치 올라가는 않습니까? 거죠. 예, 그럼요. 그렇게 도이치모터스도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10년 뒤에야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결국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빼박 물증만 있으면 네.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애매한 정황이나 증거만 있다 보니까 관련 당사자들이 계속 버티니까 결국에는 검찰 입장에서 김건희를 면죄부를 주기 아주 좋은 그런 명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혹시 이종호 대표가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국내로 반입한 관세청에 이제 불법적으로 통관이 되었던 그 마약과 세관 마약. 관련도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이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 세관 마약의 사건에도 이종호 대표가 등장하거든요. 등장을 했기 등장하는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는 뭐였냐면은 뭐 어떤 경찰의 진급 청탁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근데 그 해당 경찰관 경무관이 세관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이종호 대표로부터 추가적인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경험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 이제 제가 평론하는 이제 위치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이제 주가 조작, 삼부토건 그리고 이종호의 개입 이런 것들은 이제 의심을 했지만 사실 베일에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것은 국제마약 밀매 조직이 국내로 유통시킨 이제 대량의 마약 사건 관련해서는 실제 진실에 우리가 껍데기 하나도 지금 벗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상상 초월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결이 비슷하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한 번씩 겹치고는 있는데 야 이거 파면 이거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죠. 그 세력이 누구냐. 그리고 실제로 부당이득을 취했던 사람은 또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단 말이죠. 즉 윤석열 정권에서 문제가 됐었던 최초의 최혜병 사건부터 해서 세관 마약, 명태균 뭐 등등등 그리고 이 삼부토건까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종호입니다. 네. 그리고 이종호가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이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이 사건들에 관여가 되어 있을 가능성,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수사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지금 특검으로 가야 되면 뭐 정권 바뀌자마자 특검에 이렇게 한 5건 동시에 가야 되는데 예. 근데 뭐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난다면은 뭐 특검을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검찰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예. 재편이 될지 해체가 될지 이제 이건 지금 알 그거는 수가 알 없기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 수사는 당연히 하겠죠. 예. 밝혀야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지만 이것을 수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선까지 지금 한 뭐 2달에서 뭐 길면 뭐 2달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에 지금 검찰이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 수사를 해버린다.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쇼로 우리가 이것을 터치하고 있다,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정도만 지금 느낌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검찰은 역대 대선 주자를 제대로 수사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예,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수사에 나서는 것도 검찰은 굉장히 자제해 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전례를 방패 삼아서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보면은 뭐 검찰이 지금 이 특히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 관련이 없고요, 사실. 검찰은 말씀은- 전혀 하고 예. 있는 게 없고 다른 사건에서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열심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이제 시장은 대구지검으로 넘기고 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지검에서 하고 그걸 한번 그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은 뭐 알겠는데 실제 수사가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건 이제 미지수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권과 국민과 언론들에서 얼마나 검찰을 잘 눈여겨 보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은 결국에는 검찰이 의도를 하고 이거 수사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바깥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예 이거 그냥 있다라고 던져버린 것. 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금감원 예, 관계자 예. 쪽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뭐 이복현 원장이 이제 손절하는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걸 수사를 해야 하는 이제 검찰 조직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이게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지금 금감원에서만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네. 검찰은 지금까지 아예 이거에 관여를 안 해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이거 관련된 사건 번호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금융감독원이 고발을 아직은 안 했다. 고발 안 했죠. 또 내부 지금 조사 내용이 바깥으로 예. 이제 흘러나온 것이고.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의 조사 프로세스는요. 처음에 거래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한국거래소에서 뭔가 이상 거래가 탐지돼요. 그러면 그거를 한국거래소 분석해서 금감원으로 넘깁니다. 네. 그럼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을 해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요. 그러면 그때 검찰이 등장해서 이걸 네. 보고 기소를 하고 불기소를 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직 검찰까지 가지도 않았다 이거는 금감원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럼 검찰이 실제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그냥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시간 그러니까 세월이 그냥 검찰까지 아직 가지도 않은 거죠. 네. 네. 아직 금감원 단계인 거죠. 금감원에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들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내부에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거 그냥 공익적 측면에서 자 있는 내용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 와 있지.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은 이제 이복현 원장이 이제 그 손절하는 차원에서 유출을 한 건데 어쨌거나 지금 이 사건은 검찰에서 뭔가 지금까지 나섰다거나 뭐 검찰이 뭔가를 들고 있다거나 한 그 정도의 수준까지도 이르지 못했다. 아예 검찰 문턱까지도 못 갔다는 거예요, 이건.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다루고 가야 되죠? 일단 이게 이제 드러났다는 건 주가 조작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뭐 90% 이상의 확신을 갖고 주장할 수 있지 두 않습니까?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특검을 주장할 네, 수 있고요. 뭐 상설 특검에도 지금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상설 특검으로 하든 아니면 본 특검으로 하든 이거 특검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되도록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원래는 거래소, 금감원, 검찰 이 순으로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흐름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있어요. 네. 패스트트랙 제도는 이걸 다 건너뛰어서 그냥 바로 검찰이 수사를 해버리는 제도가 사실 있습니다. 금감원이랑 합동으로 되어 있는 네. 남부지검에 보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있어요. 거기서 나서면 지금 당장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거를 해라라고 정치권에서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겠죠. 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특검을 해야 될 게 숫자가 너무 많고 사안 하나를 낱개로 뜯어보면 너무나 중요하지만 국정농단을 한두 가지를 한 게 아니니까 지금 자 내란 사건 해야 되죠. 예. 도이치 해야 되죠. 지금 삼부토건 있죠. 그리고 지금 마약 밀매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면 최혜병 특검도 있어요. 최혜병도 있죠. 양평 게이트 있죠. 이런 거 다 따져버리면 야 이거 이제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할 거냐. 적폐청산 할 게 없다. 그냥 드러난 수사만 하더라도 정말로 정권이 몇 년 동안 그냥 쑥 지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또 일종의 피로감 같은 것도 좀 있고. 자, 그럼 이걸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지혜롭게 정리해서 가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제 진실을 밝힐 것이냐라는 부분에 조언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걸 신속하고 공정하게 빠르게 밝히려면 결국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정권 차원에서 이거를 좀 가르마를 타서 네.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하게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초창기에 이거를 그냥 단칼 자르듯이 신속하게 해야 피로감 없이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이 투입되겠죠 초창기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혹시 이 얘기 들었습니까? 모든 사건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김건희다. 근데 이 건도 그렇지만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판을 지금 어느 정도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자, 그런 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맞서면서 본인이 정말로 버텨볼 것이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무너진다는 게 자백을 한다. 뭐 자백이 되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버티고 있고 일제 뭐 대국민 사과를 한다거나 예. 본인이 잘못했다거나 이런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김건희 여사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라고 제로다. 생각합니다. 끝까지 감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은 자기는 안 했다라고 버티고 싸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뭐 자백은 이 사람 절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철저한 수사력으로 조기에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검찰 특수부 조직이 한 200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 2,200명 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그런 아니요, 멤버입니까? 200명까지도 안 될 거고 예. 한 100명 정도? 그것도 이제 중앙지검 포함해서 전국의 특수부 예, 인력을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될 겁니다. 1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실제 이제 검찰 조직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도 계획안이 나와서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데서는 지금 동의는 좀 하십니까? 그렇죠. 검찰의 폐악질이라든가 예. 지금까지의 잘못돼 왔던 그런 행태를 전 국민이 알아왔고 네, 이걸 계속 놔둘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잖아요, 국민들의.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가진 이 권한은 어떤 형태로건 간에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네. 봅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수사에 대한 기대도 난망하고 검찰권을 어떤 식으로든 좀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 버리니까 우리는 좀 감각적으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좀 잊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사건 하나를 이렇게 이제 접할 때 김건희는 반성도 안 하고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버틸 것이고 수사는 진행이 되지 않는 이제 이런 데서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보복이라는 수단을 써서라도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라고 하면 또 국민 통합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예. 누가 이것을 이제 좀 빗장을 열고 들어가서 해결을 할 것이냐. 보복이 아닙니다. 예. 사실은. 예, 뭐 이재명 대표도 뭐 정치적인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드러난 범죄 정황을 그냥 다 묻어주고 용서해주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다른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게 다만 정치적인 보복으로 비춰지는 것 같고는 이거 완전 다른 문제인 네. 거죠. 예를 들면 보복은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뭐 이번에 뭐 대선에서 누군가 상대방을 만났다고 쳐요. 상대 후보.
상대 후보가 나왔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그 후보를 이제 갑자기 검찰이 막 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게 보복이죠. 네. 이런 게 보복이고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연관되어 있는 범죄의 정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냥 제도적 여건을 보장하는 거 이건 이게 어떻게 보복이 되겠습니까? 이건 보복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신속하게 진실이 좀 밝혀지는 방안을 빨리 찾아서 우리한테 좀 제시해주면 좋겠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인데 국민들도 이제 바라보는 게 답답한 마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주시는데 역시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니까 칭찬의 글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의의 젊은 김규현 변호사님 힘내세요라고 호구 그랜드파님 잘 아시는 분입니까? 호구 그랜드파님 하여튼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검사 출신들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홍리님 그리고 마음 하나님께서 글 주시고 김옥자님도 이렇게 글을 주시네요. 그리고 돛대위 갈매기님 고맙습니다. 자 조국 수사 이재명 수사하듯이 꼭 해봐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보복으로 이어져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의구현 TV 요즘 구독자 몇 명입니까? 지금도 한 23만 명 정도. 23만 예. 명인데 자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정의규현 TV에 가서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도 많이 하니까 거기 가면 또 후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이제 댓글 주시면서 참여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유, 황송합니다. 제가 요즘 또 여러 일로 바빠가지고 예. 제 채널도 사실 관리를 잘 못하고 예.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또 많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대선 과정에서 더 큰 중책을 맡으면서 이제 활동하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들 정의구현 김규현 변호사가 실제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아시고요. 이런 정의로운 활동을 하는 공익제보자 그리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가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윤석열과 정말로 작별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남은 정시간 정말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 8시 10분에 역전의 용사들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주말에 갑자기 2박 3일 동안 사라져버렸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미스터리 같은 일이 지난 주말에 벌어졌습니다. 용산에서 한남동 관제에서 김건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락 두절 상태 2박 3일. 그 내용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공유할 텐데요. 8시 10분 역전의 용사들 많이 애용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저희들 여기서 모두 물러가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